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200여 곳의 투표소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막바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들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쏟아냈는데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지역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광주 전남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광주 전남은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투표소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봉선 이동 투표소인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 투표소 분위기는 다소 한산합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광주에 367곳, 전남에 862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투표율은 오전 7시를 기준으로 1.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유권자 279만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51.4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8.63%, 광주가 48.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율인 36.9%와 비교해 호남 지역이 모두 10%포인트 이상 높아 이번 대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도 지난 19대 대선 당시 광주가 82%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남도 78.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이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까지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할지,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20%가 넘는 득표율을 달성할지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봉선 이동 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전국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정당들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한 민주당 유세 현장을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한데 모인 민주당 선거운동원. 광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유권자 2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쳤을 만큼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 수도권을 향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들은 본 투표날 투표장으로 달려가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를 살릴 후보, 안정된 후보, 평화를 지킬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시대를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아가 투표도 독려하고 공약도 소개하는 등 뚜벅이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고 골목골목을 찾아가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호남인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통해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인척, 지인들께 문자나 전화로 꼭 투표 독려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호남 시도민들께서 염원하는 나라,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20대 대선. 민주당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 어느 대선 때보다 호남에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국민의힘 역시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수차례 호남을 찾았던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 날 또다시 광주를 찾아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다시 전남대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젊은 청년층에게 둘러싸여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친근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준석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거론하며 젊은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윤석열 후보가 고치겠다며 다시는 젊은 세대가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싹트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대선 때보다 호남에서의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만 호남을 6차례 방문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도 7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목표 지지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구애 작전이 호남 민심을 얼마나 움직였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여야 정당 후보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를 양현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세계 각국은 곡물 수출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식량 안보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의 식량 자급률을 6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초식량 비축량을 현재의 2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 주축에는 결국 우리 농민들과 농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 밀, 보리, 콩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 확실하게 2019년 45.8%, 쌀을 뺀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새 후보의 농업 공약을 경실련이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농정 공약은 농업계 요구에 따른 공약과 탄소 중립, 생태농업 확대 공약 등이 구체성을 띠지만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소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해 공약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농지 총량제, 농정 조직 개편 등 가치가 높은 공약이 있지만 농지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농가 소득 안정, 탄소 중립, 환경 생태농업 등에는 후보들의 공감대가 있지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정 철학의 부재,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건 모든 후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겪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죠. 전남의 공공의료 기반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지 문현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2명. 전국 두 번째로 높았지만 실상은 여성도 아이도 전문 병원 찾기가 어려운 의료 낙후 지역입니다. 297개 전남 읍면동 가운데 77%는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없고 73%는 소아청소년과에 못 갑니다. 전국에 40개가 설립된 의과대는 전남에만 없습니다. 그런 섬이나 농촌 지역의 의료를 고민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두텁게층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 공약은 전남이 요구해왔던 의료체계 강화 방안과 닮아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공약하고 있고 지역 의사제와 지역 간호사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협회에 밀려 좌절됐던
민주당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 지역 출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국립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전남대학교 의대 분원을 만들어 병원을 확충하자는 겁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그냥 의대 정원만 그냥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남쪽으로 올 거냐, 광주하고 서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건 공약을 놓고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의대 설립, 지역 의료인 제도를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개혁적 대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기존 국립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정원이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대선 막바지 2030 여성 표심을 움직이게 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김진선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감한 영역이었던 여성과 페미니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키워드로 떠오른 이른바 이대남, 2030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외면돼 왔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공격적인 공약을 쏟아내며 반페미니즘 정서를 겨냥해온 국민의힘. 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활동가 박지연 씨를 영입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여성 혐오가 전면으로 드러난 선거는 없었습니다. 대놓고 여성을 혐오하고 유권자 취급도 않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많이들 분노하셨습니다.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보자 관련 팩트체크는 물론 대선 관심도가 뒤늦게 치솟은 상황. 모든 이대남들이 여성은 물론 다른 세대 등을 혐오하고 비하해왔던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각종 콘텐츠들이 탄생했습니다. 남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던 이대남 프레임을 깨는데 남성들도 동참하면서 다른 대표성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집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기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온라인 여론이 실제 투표 성향으로 나타나긴 어렵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114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걸기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 이재명 후보는 여성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논란이 됐던 여성 관련 공약을 재소환하며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늘 저녁 개표 방송을 지상파 방송은 물론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표 방송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출구조사와 각 캠프 상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도입되면서 투표 마무리 시간이 저녁 7시 반으로 늦춰진 데다 유례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 지역의 젖줄인 동천과 서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유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동서천 합강 유역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심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동천과 서천, 억만천과 인덕천 등 4개 하천이 만나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광양읍 기수구역입니다. 이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노랑부리 저새, 수달 등 법정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습지와 하천으로 이루어진 동서천이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평가를 받는 등 생태적 가치도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일부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귀한 생태 환경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느냐고 굉장히 놀랍니다.
보실 것처럼 지금 아까 저기 동서천 합류부에서부터 1.3km 보시다시피 갈대 군락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 인근 지역은 도심 확장, 산업단지, 경작지 등이 산재해 생태적으로 단절되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동서천 합강유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훈과 함께 생물 다양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동서천 합강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작수했습니다. 동서천 합강생태복원사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류 관찰대라든지 갯벌을 만지고 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 시각적으로 주변 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 동서천 합강유역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인근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지역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화장장 가동률을 높이고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화장률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92.3%로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시설은 영락공원 한 곳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락공원의 하루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유가족들이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화장로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시설 가동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화장시설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광주 스마트공장 배움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학습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 연수생들이 실제 생산품을 생산해보며 스마트 공장의 구성과 운영을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호남연수원 2층에 개소한 광주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탄소 중립형 제조 라인과 사물인터넷 제어와 같은 스마트 공장형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합니다. 전남도는 미국 현지에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라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5월 개장하기로 하고 수출이 가능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발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2년 전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자체 브랜드관을 개설해 3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